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에는 팝플라워 모티브를 넣어서 모자를 만들어 봤어요. 한길긴뜨기로 좀 쉽고 빠르게 완성하실 수가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성인 사이즈와 아동 사이즈 두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뜨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근데 다른 모자 영상에서는 코수와 단수를 딱 특정하지 않고 개인의 손땀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무늬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좀 세세한 조정은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정수리 부분에 무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단 한 단을 뜰 때마다 원지름 사이즈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게이지를 좀 저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되도록이면은 같은 종류의 실 또는 굵기가 비슷한 실을 선택을 일단 하시고요. 뜰 때마다 사이즈 체크를 하면서 모티브의 크기를 잘 맞춘다면은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티브를 반듯하게 잘 펼쳐놓고 쟀을 때 모티브 하나의 길이가요. 아동용은 7에서 7.5cm 사이 범위, 그리고 성인용은요. 8에서 8.5cm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 크기의 모티브가 7장씩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체 둘레는요. 모티브 하나의 크기 곱하기 7 했을 때가 완성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티브 한 장을 먼저 떠보시고요. 완성 사이즈를 예상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랑 너무 차이가 난다 하실 때는요. 바늘을 5호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4호나 6호로 이렇게 좀 바꿔서 게이지를 다시 맞추는 방법으로 해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용한 실은 랄라라고 하는 실이고요. 올리오 실이랑 가장 비슷한 느낌입니다. 면사에 비해서 아주 가볍고 탄탄한 편이고요. 뜰 때 손에 좀 지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차르르하고 매끈한 그런 느낌이어서 손에 피로감이 없는데 완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탄탄하게 모양이 잘 잡히는 실이에요. 그래서 모자나 가방 같은 소품 뜨기에 아주 좋은 소재이고요. 바늘은 5호 바늘, 3mm 바늘을 사용합니다. 성인 사이즈, 아동 사이즈 모두 바탕실은 여유있게 2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배색 부분은요, 약간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서 패키지로 주문을 하시면 이 아이보리 색상과 초록색은 필요한 양만큼씩 이렇게 감아서 넣어 드리고요. 이렇게 어울리는 작은 라벨과 그 라벨을 꿰맬 수 있는 실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도안 유무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안 포함된 걸로 고르시면 기호 도안과 설명서를 출력해서 같이 넣어드립니다. 이미 떠보셨거나 영상만 보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안 없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라일락 색상으로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바늘은 5호 바늘 쓰고요. 손땀이 촘촘한 편이시거나 안내해드린 그 샘플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실 경우에는 6호 바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직링으로 시작할 거예요. 매직링을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늘이 실의 밑에 있고요. 이렇게 들어서 내리면서 이렇게 한번 꼬아지죠? 겹치는 데를 딱 잡아요. 그리고 걸어서 뺍니다. 요게 이제 코바늘 처음 시작할 때 매듭 짓는 방법이랑 똑같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당기면 이렇게 싹 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걸 당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 링에다가 첫 단을 다 뜬 다음에 얘를 당기면 이렇게 살짝 묶어진 상태로 이렇게 오므려지겠죠. 그리고 지금 요 실자락을요. 뜨면서 같이 감싸면서 떠요. 그러면 링 안에 실이 2겹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직링이 깔끔하고 편하게 잘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끝을 뭐 길게 안 남기셔도 되고요. 이렇게 실의 밑에 바늘을 대고 내려오면서 링을 좀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겹치는 데를 왼손 엄지가 딱 눌러 잡고요. 걸어서 뺍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위쪽으로 묶어진 게 실 2가닥이 가도록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리고 기둥코를 세웁니다. 기둥코 세우고 사슬 하나 더 필요해요. 코와 코 사이에 사슬이 하나씩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기둥코 포함 사슬 4개예요. 그리고 감아서 링 안에 바늘 등에 이렇게 2가닥 걸쳐지도록. 그래서 요 실이
뜨는 동안 이렇게 감싸질 거예요.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이거를 12코를 만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요. 기둥코 포함했을 때 12코. 사슬까지 포함하면 24코가 되겠죠? 이 기둥코부터 세었을 때 1, 2, 3, 4 이렇게 세어서요. 12코까지 떴고요. 요때 이제 풀리지 않게 좀 코를 늘려 놓은 다음에 요 실을 당깁니다. 쭉 당겨주세요. 랄라실은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쭉 당겨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코수가 많고 실이 좀 빳빳한 편이기 때문에요. 가운데 링이 아예 구멍이 없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생깁니다.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다 구멍이 있는 무늬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고요. 여기를 또 잡고 이 실을요, 미리 자르면요, 나중에 조금 더 당겨서 고정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우리가 계속 원형을 이렇게 뜨잖아요. 하면서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풀려서 약간 느슨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자 말고도 다른 거 하실 때도 매직링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자르지 마시고요. 나중에 모양 보고 요거를 좀 더 당겨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남겨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슬 하나 했고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 세 번째 거에다 빼뜨기인데 그게 여기 밑에가 좀 가려져 있고 정확히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위에를 보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의 머리 먼저 찾고요. 그죠? 요 기둥의 살짝 오른쪽 요거 먼저 찾으시고 그거랑 붙어있는 바로 옆에 거는 한 칸 비워두는 자리죠. 여기 사이사이에 사슬 있는 것처럼 비워두고 그 다음 거 요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해서 그 자리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 틈에다가 사슬코 가르지 않고요. 이 코와 코 사이 여기 틈새에다가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도안 보고 계시면 단마다 빨간색 점 빼뜨기가 여러 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무늬 자체가요.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다 뜨는 게 아니라 이 사이 틈에다가 계속 뜨면서 가거든요. 그레니 스퀘어 우리 뜰 때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단에 무늬를 떠야 될 그 위치까지 바늘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빼뜨기 한 번 더 했고 여기에서 기둥코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그 같은 자리에, 그죠? 바로 아래에 있는 큰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뜹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또 감아서 다음 칸에 코와 코 사이 큰 구멍의 틈새에다가 떠주시면 돼요. 코 가르지 않고 그냥 감싸서 뜹니다.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2개 떴어요. 또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반복하면서 두 번째 단을 뜹니다. 마지막에도 사슬 하나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한길긴뜨기 머리 바로 옆에 있는 사슬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요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코에다 하는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 요 꼬인 것까지 2가닥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야 구멍이 커지지 않죠? 이렇게 넣고 빼뜨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요. 이 마지막 칸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만 너무 넓어 보인다 하면은 요 빼뜨기가 있어서 약간 밀리면서 그리고 요 사슬이 좀 느슨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사슬을 좀 더 당겨서 요 마지막 사슬을 좀 더 조그맣게 해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 사슬 하나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구멍 크기가 좀 비슷비슷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2단 떴을 때 원지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저는 지금 5cm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바깥쪽 한 가닥은 살짝 제외한 정도 했을 때 5cm네요. 정확히 보자면 그죠? 네. 완전히 끝에서부터 다 이렇게 재면은 5.5까지는 아니고 그죠? 네. 5cm 정도 되면 저랑 손땀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다음 단은 또 여기 틈에다가 떠야 되잖아요. 요렇게 한길긴뜨기 사이 틈. 여기까지 요 바늘의 위치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빼뜨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코의 머리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두 가닥을 이렇게 코머리 두 가닥을 모아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틈새 이렇게 크게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지금 빼뜨기를 3번 한 거죠. 기둥코,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 코 사이 틈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둥코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요 한길긴뜨기가 3코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를 이렇게 뜨면 기둥코 포함 3개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사슬 하나를 뜨고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또 3코. 한길긴뜨기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모자가 세탁하면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 떴을 때보다는 빳빳함도 덜하고 약간 늘어나는 느낌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뜰 때 너무 손에 힘 빼고 느슨느슨 뜨면은 되게 힘이 없어요. 예상보다 모자가 너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손가락이 실 지나가는 자리가 막 너무 아프다거나 또 바늘이 이렇게 빠져나올 때 한 번에 쉽게 못 나오고 이렇게 힘을 줘야지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좀 뜨면서도 힘들고요. 나중에 완성해 놨을 때도 뭔가 비율이 안 맞아서 좀 덜 예뻐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당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항상 팽팽하면서 좀 말 그대로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여기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들어 올려서 뜰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늘 굵기에 딱딱 맞게 그 대신 바늘이 빠져나올 때는 좀 한 번에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요 정도 간격이에요. 네, 이번 단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사슬 하나 있고요. 빼뜨기를 기둥코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둥코를 사슬 1, 2, 3 이렇게 찾으셔도 되지만 여기 밑에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 바로 옆에 있는 사슬 그거를 갈라서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은 여기에다 떠야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빼뜨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를 이번에는 총 4번을 하게 되죠. 지금 한 번 했죠. 다음 코에 이렇게 코머리 2가닥 다 넣어서 2번째, 그 다음 코 3번째, 그리고 요 사슬 밑에다가 넣어서 4번째 빼뜨기.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기둥코 세우고 다음 단을 뜨는 거예요. 3단까지의 원지름 확인해 볼게요. 네, 저는 7cm 나왔습니다. 3단까지 떴을 때 7cm예요. 여기까지는 사이즈 공통이고요. 이제 4번째 단에서 코가 좀 늘어날 건데요. 보세요. 요 한 칸에 한길긴뜨기 2개를 뜨고요. 사슬 하나를 뜨고 그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2개를 뜹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의 개수가 이 무늬의 단위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었을 때 12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늬 개수가 24개로 2배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인용은 이렇게 칸마다 똑같이 이렇게 늘려서 24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동용은 그거보다 조금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는 것을 하나, 둘, 3번을 하고 그 다음 4번째에는 무늬를 늘리지 않고요. 그냥 한길긴뜨기 3개로 밑에 단이랑 똑같이 그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사슬 하나 하고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해서 한 칸에 한길긴뜨기가 총 4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음 칸 갈 때도 사슬 하나를 뜨고 그 다음 칸에도 똑같이 뜹니다. 아동 사이즈는요. 이렇게 코 눌리는 것을 하나, 둘, 3번을 하고요. 그 다음 4번째 뜰 때는 그냥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를 이렇게 떴어요. 요 4칸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또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2개. 네, 저는 지금 아동 사이즈를 뜨는 중이고요. 이제 보세요. 코 눌리기 하나, 둘, 3번 하고 코 안 늘렸어요. 3코만 떴죠. 하나, 둘, 3번 코 늘렸고 코 안 늘리고
하나, 둘, 세 번 해서 제일 마지막 칸에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요. 요 사슬을 사이사이에 두고 요 무늬의 개수를 세어봤을 때 아동용은 21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티브를요. 아동용은 이렇게 무늬가 하나, 둘, 세 개죠. 한쪽 편에 무늬가 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7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3, 7, 21, 21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무늬의 개수를 21로 맞춰준 거고요. 성인용은 모티브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무늬가 4개씩이거든요. 그러면 4, 7, 28, 28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하나, 둘, 셋, 4번째 단에서 이렇게 전부 칸마다 2개씩 넣어서 일단 24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 늘리는 게 한 번 또 나옵니다. 4단의 원지름은요. 약 9cm 정도 됐어요. 네, 그 다음 단은요. 이것도 역시 사이즈 공통이고요. 요 사이 틈 사슬 있는 부분에다가 쭉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빼뜨기를 또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뜨기를 총 이렇게 3번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슬 있는 데까지. 그리고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칸마다 한길긴뜨기를 2개씩 뜨는 거예요. 2개 뜨고 사슬 하나 뜨고 또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2개. 그래서 요번 단에서는 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 단에 코를 늘렸잖아요. 이거를 한번 정돈해주는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 반복합니다. 네, 또 그 다음 단에도요. 이렇게 빼뜨기로 사슬 있는 데까지 이렇게 빈 공간 있는 데까지 빼뜨기로 이동하고요. 또 기둥코 세우고 이제 계속 이제 요령이 똑같죠. 한길긴뜨기를 3코씩 뜨는 거예요. 이번 단에서는. 무늬의 개수는 지금 아동용은 정해졌고 이제 그래도 원형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칸마다 한길긴뜨기를 3개씩 뜨는 거죠. 3개 뜨고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칸에도 한길긴뜨기 3개. 성인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이 몇 단인가요? 1, 2, 3, 4, 5, 6. 6번째 단 뜨고 있습니다. 6번째 단은 한길긴뜨기가 3코씩이에요. 네, 6단까지 떴을 때 원지름은 12.5 나왔습니다. 아동용은요. 지금 6단에서 뜬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7단, 8단까지 앞으로 2단을 더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이제 둥글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네, 지금 좀 컬러가 어둡기는 한데 성인용도요. 무늬 개수가 달라도요. 단수가 지금 같기 때문에 6단까지 떴을 때 원지름이 12.5 정도 됐고요. 무늬의 규칙을 보시면요. 이제 그 다음 7단도 6단이랑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에 사슬 하나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단 이제 8단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 무늬 늘렸던 방법 아시죠?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요 코 눌리는 것을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늬가 총 24개잖아요. 그 중에서 6코마다 6번째마다 무늬를 한 번씩 늘리면 6, 4, 24 해서 4군데서 무늬가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늬가 4번 더 늘어나서 총 28개가 되는 거예요. 28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동용 제가 지금 8단 뜨고 있고요. 아동용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반복하면서 8단까지 떠 놓으시면 이제 모자의 이렇게 윗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용은요. 8단을 하실 때 이렇게 무늬를 5번을 뜨고요. 1, 2, 3, 4, 5 이렇게 뜨고 그 다음 6번째 칸에서 코 늘리는 거 하는 거예요. 코 늘리는 방법 이렇게 설명드렸죠.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사슬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무늬 개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6칸을 4번을 반복을 하면 성인용은 요 무늬의 개수가 28개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제가 네이비로 이렇게 성인용을 뜬 거고요. 여기가 코 늘린 자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8단이에요. 그리고 9단, 10단은 그냥 한길긴뜨기 3개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똑같이 이제 더 이상 코 늘림 없이 2단을 더 떴어요. 이렇게 해서 성인용은 총 10단을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인 사이즈, 아동 사이즈 무늬 개수 맞춰가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네, 세세한 그 코스 조정은 좀 어렵지만은 한 단 한 단 저랑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게이지를 비슷하게 하셨다면은 샘플 사이즈 비슷하게 잘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요, 모티브를 떠서 연결하는 과정을 또 해볼게요. 네, 다음은 이 모티브를 떠볼 건데요. 이 팝플라워 모티브는 예전에 제가 가디건을 만들 때도 사용을 했었던 패턴이라서요. 별도로 영상이 올라가 있지만 지금 이 모자 특성에 맞게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동 사이즈에서 한 단만 더 뜨면 성인 사이즈가 될 거고요. 똑같이 7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뜨면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요. 전체 모티브를 다 떠서 각각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안 되고요. 꽃까지만 미리 만들어 놓고 바탕실로 뜨면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운데 꽃술 부분을 뜰 거예요. 패키지에서는 초록색 실을 사용했습니다. 매직링을 할 거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고리를 만들고 실을 걸고 나와서 기둥코 하나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고리 안에 여기 묶어진 거 보이시죠? 고리 안에 바늘을 넣는데요. 아래쪽에 한 가닥, 바늘 등에 2가닥 걸리게. 그래서 요 꼬리실이요.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죠? 뜨는 동안에 같이 감싸지면 링 안에 이렇게 실이 2겹이 될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매직링을 할 거예요. 링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방금 제가 하나를 떴어요. 넣고 나와서 걸어서 빼기. 요 짧은뜨기를 7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풀리지 않게 좀 코를 길게 빼서 이렇게 바늘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요 꼬리실을 당깁니다. 그러면 쭉 들어가죠. 최대한 구멍이 없게 오므리는데요. 실이 아무래도 두께감이 좀 있어서 살짝 구멍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꽉 당기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금 아직 미리 자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바늘에 다시 끼우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는데요. 첫 코를 찾으실 때 여기 약간 애매하게 툭 튀어나온 거 요거 보이시죠? 이거는 기둥코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코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가 첫 코인지 여기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죠. 그럴 때는요. 반대로 세워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 바늘에 걸려 있던 이 고리 이거 빼고 그 바로 밑에부터 1, 2, 3, 4, 5, 6, 7 반대로 세웠을 때 7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머리 2가닥 다 걸리게 이렇게 넣고요. 빼뜨기는 작을수록 예쁘니까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딱 당긴 상태에서 걸어서 뺍니다. 그럼요. 근데 이 빼뜨기를요. 아무리 실을 당겨서 작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한 코가 완전히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빼뜨기가. 그래서 이 빼뜨기까지 합쳐서 8코예요. 사실 짧은뜨기 8코가 필요한데 8코를 전부 다 뜨고 빼뜨기를 하면요. 9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상태에서 다음 단을 뜨면 첫 코와 마지막 코 사이 틈이 이렇게 한 코를 마치 안 뜨고 비워놓은 것처럼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안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8코가 필요하지만 7코만 뜬 겁니다. 짧은뜨기 7코를 떠서 빼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매듭 지면은 또 여기 되게 크기도 작고 그런데 매듭 때문에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그냥 매듭 짓지 않고요. 실을 좀 여유 있게 요 한 바퀴를 돌고 충분히 돌고 남을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실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빼면요. 약간 좀 헐렁하죠.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다음 단을 뜰 때 요 실을 잘 이렇게 감싸 주시면 그것 때문에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매듭이 없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라놓은 상태고요.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꽉 한번 당겨 보세요. 꽉 혹시 공간이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 꽉 당겨서 요때 잘라주세요. 네. 처음에 남겼던 꼬리실은 지금 잘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꼬리실은 지금 두 번째 단 뜰 때 같이 감싸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꽃잎 색상 아이보리 실을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뜰 자리에다 대고요.
빼뜨기 코 말고요. 이 빼뜨기 할 때 찔렀던 자리,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코 있죠? 요 첫 코 자리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요. 요 실이 지금 꼬리실이 약간 가리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첫 코예요. 빼뜨기 할 때 찔렀던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바늘 넣고요. 실을 이렇게 대고 가지고 나와서 사슬 3개를 세웁니다. 하나, 둘, 3개. 그리고 감아서 그 다음 코, 같은 코 아니고요. 그 다음 코예요. 다음 코에다가 코머리 2가닥 다 걸리게 바늘 이렇게 넣고요. 이 실들을 지금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실들을 같이 이렇게 바늘 등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5코를 뜨는데요. 평소 한길긴뜨기보다는 약간 길게 지금 걸고 나온 실 있죠? 그거를 약간 더 들어 올려서, 왜냐면 이게 꽃잎이 될 거라서요. 꽃잎을 뜰 때는 평소 한길긴뜨기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떠주시는 게 모양이 더 입체적으로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너무 짧게 뜨지 마시고요. 우리 좀 전에 모자 크라운 부분 뜰 때 한길긴뜨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거보다는 약간 헐렁한 느낌으로 뜬다 생각하시고 한길긴뜨기 5개를 그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쭉 뜹니다. 5개 됐어요. 볼까요? 그쵸? 요거 사슬 올라간 거 말고요. 말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전부 같은 자리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5개 중에 첫 번째 코의 머리로 들어가서 요 고리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고리 크기를 이렇게 줄이죠. 지금 팝콘 뜨기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 사이로 그대로 통과. 이거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실 한 번 더 걸면 좀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냥 실 걸 필요 없이 코를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꽃잎 모양이 됐죠? 튤립 많이 떠보셨을 거예요. 튤립 무늬 뜰 때, 튤립 블랭키, 튤립 바구니 그런 거 뜰 때처럼 팝콘 뜨기 했고요. 사슬 3개를 또 이렇게 해서요. 다음 코, 방금 꽃 뜬 거 말고 그 바로 다음 코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또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 할 때도 요 실자락들 계속 감싸지도록 바늘 등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로 딱 붙였어요. 요게 꽃잎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4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사슬 3개를 또 올립니다. 올려서 감아서 그 다음 코에다가 넣고 실자락들 바늘 등에다 같이 걸쳐 놓고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5개, 그리고 고리 살짝 빼놓고 5개 중에 제일 앞에 코 찾아서 고리 다시 걸고 그대로 통과.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해서 다음 칸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2번째 꽃잎이 됐죠? 3번째, 4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꽃잎 4개를 만듭니다. 그리고요, 사슬 3개를 해서 아까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있죠? 여기 그 사슬코 있는 자리에다가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찔러서요. 마지막에도 빼뜨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코가 시작한 지점에서 마지막 코가 딱 만나면서 이렇게 끝났고요.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사슬 한번 더 해서 이 정도 남기고 실을 자릅니다. 그리고요, 이 뒷면에 보시면 지금 감싸면서 정리하면서 왔던 실들 있죠?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당겨서 바짝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은 이렇게 구멍이 나는 무늬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틈새가 있어서요. 요 실자락을 감싸면서 떠도 이 틈새로 이렇게 실이 다른 색깔이 지나가는 게 딱 티가 나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뜨면요. 이 뒷면에다가 요 실자락을 미리 이렇게 숨겨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코바늘로 이렇게 걸어서 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걸어서 빼고. 이렇게 할 때는 근데 한꺼번에 여러 코를 통과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돗바늘로 할 때도 있죠. 돗바늘을 실을 숨길 자리에다가 이렇게 쭉 먼저 꽂아요. 왜냐면 요 실이 좀 짧을 때는 실에다가 바늘 먼저 끼워서 움직이려고 하면 바늘 움직이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을 길게 남길 필요 없이요. 바늘 먼저 이렇게 꽂아서
꼬리실을 바늘귀에다가 끼웁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쭉 당기면 실 정리를 한 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바퀴를 꼭 다 돌릴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숨기면 남은 실은 또 이렇게 잘라주세요. 요게 이제 모티브 7장을 떠야 되기 때문에 꽃 먼저 7개를 쭉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색을 뜨는 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꽃 7개를 만듭니다. 네, 다음에 이제 바탕실로요. 이렇게 대고 이 꽃잎의 딱 중앙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팝콘 뜨기에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코 머리를 모아 놓은 거잖아요. 이 가운데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여기. 이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서 뒤쪽으로 빼보면 바늘이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보이지 않죠. 입체감을 그대로 살리고 이 팝콘의 뒤쪽에다가 짧은뜨기를 뜨는 거예요. 실을 가지고 나와서요. 그러니까 특정 코를 가르는 게 아니라 팝콘의 딱 가운데를 뚫어서 바늘이 지나갔죠. 그리고 기둥코를 하나 이렇게 세우고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코를 떴을 때요. 이 실을 좀 이렇게 당겨 보시면 기둥코가 툭 튀어나와서 안 예뻤던 것이 좀 정리가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사슬 2개 하고요. 한길 긴뜨기를 그리고 요 실은 지금 감쌀 수 없어요. 다음 단 뜰 때 감싸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한길 긴뜨기를요. 그 전 단에 빼뜨기 했던 코 있죠. 그 코를 그냥 가리고 이 코가 들어갔던 자리 이 초록색 부분에다가 넣어주세요. 완전히 쑥 깊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꽃잎만 딱 남게 되고요. 꽃잎 사이 틈에 이렇게 바탕실이 들어가서 나중에 완성해 놨을 때 좀 더 깔끔하고 꽃 모양이 좀 더 또렷해 보여요. 이렇게 한길 긴뜨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슬 2개 떠서 다음 꽃잎에 또 이렇게 뒷면 쪽에다가 그쵸? 요 동그라미의 딱 가운데를 뚫어서 뒤쪽으로 나가서 짧은뜨기 떴어요. 그리고 사슬 2개 다시 한길 긴뜨기를 이 빼뜨기 했던 곳 겹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푹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요 꽃잎 있는 자리에는 이 뒤쪽에 걸린 이 짧은뜨기가 앞면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단을 반복하면요. 앞에서 봤을 때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이렇게 바탕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꽃잎은 딱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툭 튀어나온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슬 2개를 하면요.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첫 코의 머리, 이 짧은뜨기의 머리에 빼뜨기로 붙여줍니다. 이게 이제 바탕 색깔 첫 번째 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은요. 그 다음 칸 있죠. 이 사슬코 있는 곳 그 부분에서 코를 특별히 가를 필요 없이요. 그냥 이게 큰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둥코를 세워요. 사슬 3개. 이제부터 이제 한길 긴뜨기 3개, 사슬 하나 이게 반복인데요. 지금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 긴뜨기를 3개가 되도록 이렇게 기둥코 세우고 한길 긴뜨기 2개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감아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또 한길 긴뜨기 3개 그레니 스퀘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3개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에서요 사각형의 모서리가 이렇게 꺾이는 자리죠.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슬이 3개예요. 3개 3개를 뜨고 감아서 또 다음 칸에 한길 긴뜨기 3개를 떠볼게요. 그러면 여기 사슬 3개 떴던 자리가 이렇게 딱 꺾이면서 그죠? 사각형의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칸 갈 때는 아직 여기는 모서리가 아니죠. 여기서 여기 갈 때는요. 그때는 사슬이 하나예요. 사슬을 하나만 두고요. 감아서 그 다음 칸에 한길 긴뜨기 3코를 뜹니다. 그리고 또 사슬 3개. 그래서 사슬이 3개 했다가 1개만 떴다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또 한길 긴뜨기 3개를 뜨고요.
다음 칸으로 갈 때는 사슬이 또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코. 모서리이기 때문에 사슬 3개. 그리고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보면 이제 사각형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가 제일 마지막 모서리인데요. 여기는 사슬 3개를 하지 않고요. 사슬을 하나만 뜨고 긴뜨기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긴뜨기는 사슬 2개랑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자체는 사슬 3개 한 거랑 똑같은 크기가 될 텐데 이쪽 모서리의 딱 가운데에서 다음 단을 바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각형 모티브의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긴뜨기로 끝내주는 게 더 모양이 더 예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긴 도안들도 있어요. 사슬 3개를 해서 만약에 여기다 빼뜨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다음 단의 무늬를 이 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떠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기둥코를 올리면 모양이 이어지지가 않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빼뜨기를 또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돼요. 우리 모자 지금 시작 부분에서 크라운 부분 뜰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빼뜨기로 이동을 하면서 다음 단을 계속 시작을 했었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무늬를 떠야 되는 자리까지 와서 여기서 기둥코를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각형의 딱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티가 많이 나요. 이 기둥코 세우고 빼뜨기 하고 이런 자국이 더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블랭킷이나 혹시 이 모티브를 이용해서 뭐 가디건을 만드신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모서리는 감아서 요 사슬코 중에 제일 위에 거 찾으시고 거기에다가 걸고 나와서 이렇게 세 가닥이 되었을 때 걸어서 한 번에 다 빼는 것을 긴뜨기라고 하죠. 긴뜨기 이렇게 끝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모서리의 딱 가운데 지점에서 바로 기둥코 세우고 다음 단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기둥코 세웠다면은 바로 그 아래 방금 전에 했던 이 긴뜨기를 감싸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2개를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게 그 다음 단의 이제 첫 번째 칸 무늬가 된 거예요. 기둥코 세우고 한길 긴뜨기 2개. 네.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요. 또 한길긴뜨기 3개를 뜨고요.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개. 근데 여기는 지금 모서리죠. 그러니까 아예 바늘이 들어갈 때부터 좀 오른쪽 옆으로 딱 붙여서 들어가 주세요. 왼손으로 하신다면은 왼쪽으로 딱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고요. 사슬을 3개를 떠야 되죠. 모서리니까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90도로 꺾어지면서 사각형이 또 한 칸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모서리에 들어가는 코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가 총 6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늘을 넣을 때서부터 딱 옆으로 촘촘히 딱딱딱 붙이면서 이렇게 뜨면 좀 더 모양도 예쁘고 뜨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를 떴다면 그 다음 칸 갈 때는 사슬이 하나만 뜨고 그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요. 네, 이 규칙을 이용해서 그레니 스퀘어는 이제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아동 사이즈는요, 이 무늬를 하나, 둘, 3개까지만, 요게 지금 마지막 단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을 뜰 때 이제 우리 크라운 부분 떠났던 거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하면서 붙이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성인 사이즈는요, 여기에서 한 단을 더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 무늬가요. 모티브 하나에 무늬가 4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단에 저는 이렇게 배색을 넣었어요. 근데 그냥 단색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 네이비나 뭐 블랙처럼 이렇게 어두운 색깔도 근데 처음에는 제가 요것도 그냥 이렇게 블랙으로 완전히 다 통일을 하고 가운데 이렇게 꽃만 들어간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색상 대비가 이렇게 딱
많이 나다 보니까 꽃만 너무 튀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초록색을 한번 넣어봤더니 좀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단까지 떠서 이렇게 지금 네이비로 또 뜨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3단까지 떠서 여기 모서리에서 긴뜨기로 끝났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더해서 매듭 짓고 실을 이렇게 딱 잘라 놓은 상태예요. 요렇게 7장을 만든 다음에요. 마지막 단 요 초록색을 뜨면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성인 사이즈인데 이렇게 배색을 넣지 않고 단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실을 자르지 마시고 여기에서 한 단을 그대로 또 기둥코 올려서 한 단을 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뜨면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는 이 요령도 뭐 사이즈 관계없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를 제가 붙이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모티브는요. 이렇게 세 면을 뜨고 한 변이 남았을 때요. 모서리에 사슬 3개잖아요. 그 3개 중에 가운데 거가 빼뜨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뜨고요. 지금 빼뜨기를 할 건데 그거를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겉면을 보고요. 네, 지금 뜨고 있는 모티브도 겉면이에요. 겉면끼리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실자락은요. 항상 바늘의 뒤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실이 그냥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바늘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에서 빼뜨기를 하려고 하면 이 실이 이렇게 더 꼬이는 느낌? 그래서 연결한 자리가 깔끔하지가 않고 다 꼬여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실이 항상 바늘의 뒤에, 그죠?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시작점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괜찮겠어요. 다 이렇게 원형이기 때문에 다 지금 똑같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바늘을 이렇게 올리고요. 걸어서 그대로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뜨고 있던 모티브로 다시 돌아와서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도요. 연결할 때 사슬 하나 뜨고 이제 방금 전에 연결한 자리 여기 있죠? 그 바로 다음 칸. 여기에다가 또 빼뜨기.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감아서 원래 뜨고 있던 모티브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서리가 아닌 곳에서는 원래 사슬이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빼뜨기만 해주면 좀 이게 너무 바짝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가디건 뜰 때는 혹시 그거 해보신 분들은 똑같은 패턴인데 왜 연결 방법이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디건 뜰 때는요. 여기 사이 틈에 구멍이 옷인데 이 구멍이 너무 커지게 될까봐. 그리고 실이 좀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 좀 너무 도드라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사슬을 넣지 않고 그냥 바로 빼뜨기만 하고 바로 한길긴뜨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자는요. 실이 좀 빡빡하고요. 제가 그냥 붙여봤더니 여기가 너무 딱 붙는 느낌? 그래서 경계선이 막 이렇게 너무 두껍게 겹쳐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실 재질의 특성상 사슬을 넣어주는 게 좀 더 간격이 편안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모서리가 아닌 곳에서도 붙일 때는 사슬이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보세요. 사슬 하나 뜨고 연결을 해요. 그 다음 칸에다가 빼뜨기 하고 다시 사슬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그 다음 칸.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로 오게 되네요. 네, 마지막에도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하고요. 사슬 하나, 그 다음 칸에다가 빼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처음에 했던 기둥코 있죠?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코 이렇게 찾으시고 거기에다가 빼뜨기 하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모티브가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듭 짓고 실을 자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이 꼬리실을 좀 길게 남기지 않고 그냥 한 3cm 정도만 남겨서 이렇게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근데 이 실은요. 실끝에 이렇게 좀 올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되게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 정리를 할 때 돗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왜냐면 일직선으로 쭉 숨길 만한 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무늬는요. 구멍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좀 돗바늘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 정리를 하는 게 편해서 좀 길게 남겼어요. 여유 있게 요 정도?
네, 그렇다고 뭐 아주 길 필요는 없고요. 네, 돗바늘에 끼워서 나중에 실 정리하기 좀 편하도록 네, 너무 짧지 않게 요 정도 실을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티브도 같은 방법으로 뜨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변만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놔볼까요? 오른손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 모서리부터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의 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변만 떠놓고 연결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3개씩 하나, 둘, 3번, 무늬 3번이 나오면요. 사슬 하나 뜨고 이쪽 모서리, 먼저 떠났던 모티브의 모서리에다가 밑에서 위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요. 이때 이 실은 바늘의 뒤에, 오른쪽에 지금 있어요. 왼손으로 하시면 왼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그리고 감아서 뜨고 있던 모티브로 돌아와서 한길긴뜨기 3개예요. 그죠? 지금 여기가 딱 모서리이기 때문에 먼저 떠났던 한길긴뜨기랑 같은 자리, 지금 같은 칸에 모서리 칸이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칸에다가 빼뜨기, 또 사슬 하나 감아서 이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아동 사이즈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성인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요게 요 무늬가 하나가 더 있다는 점만 다르고 연결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단 뜰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 모서리 칸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3개를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연결할 때는요. 사슬 하나 뜨고 빼뜨기를 여기 보세요. 그 앞에 모티브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거랑 그 앞에 모티브가 들어갔던 자리랑 같은 자리.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블랭킷이라던가 뭐 옷을 뜰 때는 제가 요 연결한 거의 사이 가운데를 이렇게 딱 갈라서 넣는 걸로 설명을 해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티브끼리 평면으로 만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 방향을 보고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모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직각으로 꺾여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를 갈라서 넣는 것보다 그냥 얘랑 같은 자리, 그냥 이 칸 있죠. 여기다가 빼뜨기 하는 게 모양이 더 자연스럽고 더 예뻐요. 그래서 여기에다 바늘 넣을 때도 이 실은 항상 바늘의 뒤에 있고요. 이렇게 옆에 모티브랑 이렇게 연결하는 자리가 하나씩 겹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그래서 패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 또 블랭킷이나 다른 소품들을 많이 해보셨다면은 뭐 영상을 안 보고도 잘 하실 텐데요. 이제 이런 사소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먼저 떠보고 이거는 안 예쁘네 해서 조금 더 예쁜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런 팁들이요.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똑바로 놓고 봤을 때 요거 연결한 부분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모서리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도 얘가 계속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되죠. 한길긴뜨기 3개를 떴고 그 다음 사슬 뜨고 바로 다음 칸에다가 빼뜨기 사슬 다시 모티브의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개. 그래서 이쪽 면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면은 여기가 또 이제 모서리 부분이죠. 이렇게 꺾어지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이제 붙일 데가 없죠. 이제 여기서도 그냥 언뜻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면서 가면 여기가 이제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붙이는 거 여기까지 다 붙었나 하고 이제 모양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붙이면 안 되고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모티브는 마지막 단 시작점이 여기였고요. 여기서 기둥코를 세우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 모서리부터 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무늬 한 변을 또 이렇게 떠서 시작점까지 오면 마지막에 사슬 하나 하고 감아서 기둥코에다가
긴뜨기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슬 하나 더 해주셔야 되죠. 얘는 매듭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실은 요 정도 여유 있게 남겨서 한 10cm, 10cm가 좀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남겨서 이렇게 매듭을 딱 짓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집어서 실 정리를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그때그때 하나하나 하면서 지나가도 되는데요. 돗바늘에 끼워서요. 이쪽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실 코 사이사이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구멍 사이로 지나가는 실이 좀 보이지 않도록 제가 바늘 넣은 그 자리 요 방향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서요. 쭉 뺀 다음에 간격을 좀 자연스럽게 맞춰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뜨면서 감싼 실은 또 바짝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정리한 실도 이렇게 딱 자릅니다. 네, 다음 모티브도요. 방금 보여드린 과정과 똑같은 요령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레니 스퀘어 배색할 때요. 이 실정리 꿀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아래쪽에다가 놓고 감싸면서 뜰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색깔이 다를 경우에 여기가 이렇게 좀 헐렁해서 고정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색깔이 다르면 이렇게 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요. 뒤로 그냥 빼놨다가 나중에 이제 돗바늘이나 코바늘로 같은 색깔 쪽으로 이렇게 숨겨주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리 단계는 우리가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귀찮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익숙해지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편한지는 또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쓰는 방법은요. 이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뜰 때 처음에는 이렇게 감싸요. 감싸고 요 코 머리를 뺄 때요. 이 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뜨고 있는 실과 이 바늘의 사이 거기에다가 걸쳐 놓고 코 머리를 뺍니다. 그러면 여기에 끼워졌죠. 그리고 그 다음 코를 뜰 때요. 실을 이렇게 감잖아요. 감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실자락을 다시 일로 넘겨요. 그러면 이 사이에 또 걸쳐지게 되죠.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 감아요. 그리고 감싸서 뜨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빼고 코 머리 뺄 때, 그러니까 이 위쪽에다가 엮어주는 거거든요. 코 머리 뺄 때 요 실을 다시 이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넘기는 방향이 보세요. 실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반대로 이쪽으로 넘기면 되고요. 저쪽에 가 있을 때는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이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 놓고 감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슬할 차례거든요. 넘기고 사슬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얘가 이렇게 와요. 오고 감아서 그 다음 칸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뜰 때 코 머리 뺄 차례일 때 저쪽에 가 있던 실자락을 또 가져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감아야 되잖아요. 감을 차례일 때 또 이렇게 넘겨서 여기 사이에 끼워 놓고 감아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와서 두 개 빼고 코머리 뺄 때 다시 사이에 끼우고 빼주고 넘기고 감아서 뜨고 코머리 뺄 때 감싸주고 사슬 뜰 때도 넘기고 사슬 볼까요? 뒤에 전혀 티나지 않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이 아래쪽으로 지나가면 여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감싸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다가 엮어주는데 나중에 돗바늘로 실 정리를 할 때도 보통 이 위쪽밖에 숨길 만한 데가 없잖아요.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실 정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모티브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보다 저는 뜨면서 이 실을 넘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에다 끼워주는 방법이 해보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단계를 하나 줄인 느낌? 네. 그래서 뭐 뭐든지 안 해봤던 새로운 방법을 할 때는 처음에는 좀 어색하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좀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인 사이즈는 이렇게 무늬가 4개일 때 연결하면서 모티브를 이렇게 뜨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 실 정리를 저는 그때그때 하는 게 좀 더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끝이 실끝이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도요. 요 실끝이 전혀 안 보이게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게 꽉 눌러 잡고요. 돗바늘을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손가락 살을 밀면서 넣어주면 여기 끝에가 막 이렇게 풀어져서 힘이 없어도 잘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놓고요. 뒤쪽에 여기 지금 초록색이 한 단밖에 없는 데다가 사이사이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숨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코 사이 옆으로 이렇게 일단 들어가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요. 여기서 실 한두 가닥을 빼놓고 다시 이렇게 걸치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정도만 방향을 한번 그러니까 방향을 한번 꺾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요 정도에서 숨겨줘도요. 이게 나중에 잘못 떠서 풀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금방 풀리지 않습니다. 네, 요 정도만 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불안하다,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숨기고 싶다 하시면 이쪽으로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지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모서리에다가 실을 숨기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 모티브를 이제 연결을 원통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 모티브의 마지막 단 한 변을 이렇게 떠놓고요. 첫 번째 모서리가 나왔을 때부터 연결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D자로 이렇게 모티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시작점에다가 빼뜨기 하면 이제 마지막 단 모서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바늘 넣는 자리는 그냥 여기 큰 구멍이에요. 네, 이 모티브랑 같은 자리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은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모티브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챙 뜨는 부분을 해볼게요. 다음은 챙을 뜰 차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모티브 연결한 다음에 바로 코를 늘리는 게 아니라요. 모자의 비율상 이 정수리부터 재었을 때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덜 펴진 상태에서 잰다거나 이 재는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날 수가 있지만요. 아동 사이즈는 16cm 그리고 성인 사이즈는 17에서 18 정도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코 늘리지 않는 구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코를 늘리면 착용했을 때요. 이게 좀 얕은 느낌이 들어서 꼭 이렇게 금방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핏도 좀 덜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을 더 떠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배색을 넣었을 때는요. 그 다음 단을 다시 바탕색을 가져와서 뜰 때 이 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감싸서 뜨지 않았죠. 왜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뜨면요. 여기 보세요. 단색으로 뜰 때는 여기다 그냥 사이 틈에다 넣어서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뜨다 보면 약간씩 그 옆에 있는 코드를 가리게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근데 이게 단색일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색깔이 이렇게 다를 때는 확 티가 나서 안 예뻐요. 그래서 여기다 뜰 때 요 코를 이렇게 갈라서 넣었어요. 그래서 색깔 경계선이 좀 또렷하고 요 무늬가 이렇게 가려지지 않도록 찌그러지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코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있는 여기 구멍마다 다 뜨게 되면 이 무늬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사이 이 모서리 구멍에는 뜨지 않고요. 모티브가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 틈 여기에 이제 통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바늘 넣는 위치가 너무 밑에죠. 여기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음새를 갈라주세요. 이렇게 갈라서 딱 들어가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기둥코 이렇게 세우고요.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3개를 그 다음 칸에 여기 다음 칸 틈새에다가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색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무늬의 개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그 무늬 그대로 지금 아동 사이즈는 21개잖아요. 네, 요번 단에서 요 무늬가 21개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 틈에다가 뜨고 그 다음 뜰 때는 이 칸이 아니라 여기 모티브 두 개를 연결한 이 사이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배색을 할 경우를 또 보여드릴게요. 네, 배색일 경우에는요,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모티브를 연결한 여기 딱 가운데에서 여기 이렇게 V자 모양 보이시죠? 네, 연결한 지점에 이렇게 V 모양 있어요. 그 가운데를 갈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실자락 하나를 더 같이 걸어주세요. 요렇게 두 가닥 걸리게. 해서 실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그 같은 자리에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 실자락은 이렇게 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뜨면서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서 감싸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도 되고요. 뒤에다가 빼놨다가 나중에 이제 돗바늘로 정리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사슬 있는 부분에다 뜰 때요. 색깔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사슬코를 갈라서 이렇게 떠주세요. 근데 사슬코를 가를 때도요. 바늘의 아래쪽에는 실이 한 가닥인데 그대로 이렇게 뒤로 나가죠. 그럼 바늘 등에는 두 가닥이 걸려요. 이렇게 해야 늘어지지가 않죠. 얇게 한 가닥만 걸면 이렇게 구멍이 커져서 예쁘지 않기 때문에 두 가닥이 같이 걸리게 이렇게 넣어서 그 자리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의 경계선이 좀 더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한 단을 뜨면요. 성인 사이즈는 요 무늬의 개수가 28개, 그리고 아동 사이즈는 21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 챙이 퍼지지는 않았고요. 이제 요번 단에서 무늬의 개수를 이제 늘려서 챙을 살짝 퍼지게 이제 만들 거예요. 성인 사이즈는요. 이렇게 해주세요. 무늬를요. 한길긴뜨기 3개랑 사슬 하나 요거를 한 세트로 봤을 때 무늬가 하나 둘 세 번 나가고 그 다음 네 번째 거 뜰 때 이제 한 칸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때 한길긴뜨기 2개까지만 하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그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요거는 이제 우리 정수리 부분에서 원형을 쭉 늘리면서 왔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번 단의 규칙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무늬 3개 하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해주시고 아동 사이즈는요. 약간 다릅니다.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수리 부분에서 했던 거랑 같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 단을 떴을 때 마지막에 사슬까지 했어요. 그리고 요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칸에다가 빼뜨기 하죠. 그리고 다음 단 뜰 자리 여기까지 빼뜨기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코 머리에도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하고 사슬 부분에 크게 통으로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와서 기둥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 사이즈는요. 이번 단에서 칸마다 전부 무늬의 개수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무늬가 2배가 될 거예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2개 하시고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이거를요. 지금 있는 모든 칸마다 반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슬 하나 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뜨고요. 사슬 하나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성인용이랑 아동용 챙에 코 늘리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한 이유는요. 보시면 아동 사이즈는 이렇게 약간 물결 치듯이 약간 프릴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조금 더 넓은 챙 모양을 만들었고요. 근데 성인용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꽃무늬랑 배색도 약간 좀
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챙이 이렇게 너울지는 것보다는 그냥 좀 챙 부분은 좀 심플하게 떨어지는 게 착용해 봤을 때 조금 더 저는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챙 부분에서 코를 너무 늘리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게 실이 이게 아주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요. 챙이 무거우면은 나중에 좀 빳빳함이 덜했을 때 처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성인용은 이제 코를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코 늘리기가 끝났다면 아동 사이즈의 규칙은요. 챙 세 번째 단이에요. 하나, 둘, 세 번째 단. 칸마다 모두 한길긴뜨기를 2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요거를 모든 사슬이 들어간 칸마다 이렇게 다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 사이즈는요. 우리 그 전 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뜨고 네 번째 칸에서 이렇게 코 늘리기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이에요. 챙 부분 1, 2, 3 세 번째 단입니다. 여기서는요. 모든 칸마다 한길긴뜨기를 3개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3개 뜨고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한 단을 또 뜹니다. 다음은 챙 네 번째 단의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 아동 사이즈는요. 각 칸마다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3개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성인 사이즈는요. 칸마다의 한길긴뜨기 개수가 4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둘 다 무늬의 개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만 무늬 하나당의 요 크기가 커지면서 챙이 살짝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 사이즈는요. 요 칸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뜨는 것을 한 단을 더 뜨고 그 위로 짧은뜨기 2단을 뜨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챙 부분의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모티브까지 뜬 다음에 그 다음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씩 떠서 요 무늬의 개수가 21개. 그 다음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 칸수를 2배로 늘리고요. 그 다음 단에서는 모든 칸마다 한길긴뜨기를 2개씩 떴고 그 다음 단에서는 한길긴뜨기가 3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 단에 요거랑 똑같은 것을 한 단을 더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짧은뜨기 2단을 뜨면요. 모자에 이제 챙 끝이 좀 더 탄탄하게 이렇게 좀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챙의 길이도 약간 더 늘어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요 짧은뜨기 하는 부분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또 제가 또 뜨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빼뜨기나 매듭 짓지 않고 요 코 머리 모양 똑같이 그대로 연결하면서 마무리하는 방법.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아직 안 해본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제가 뜨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기법에 익숙한 분들은 지금 요 규칙 그대로 이제 하시면서 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사이즈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인 사이즈는 이제 배색이 들어갔고요. 물론 이 부분도 배색 없이 단색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무늬의 개수가 모티브 하나당 4개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챙 첫 번째 단에서는 그 무늬 개수 그대로 해서 28개였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요. 코 늘리지 않고 하나, 둘, 세 번을 뜨고 네 번째 칸마다 이런 식으로 코를 늘렸었죠. 그래서 무늬의 개수가요. 7개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모티브 하나당 무늬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무늬 개수가 35개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 단에서는 이제 모든 칸마다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3개씩 떴고 그 다음 단에서 한길긴뜨기가 4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요 한길긴뜨기를 4개씩 뜨는 것을 2번을 더 떴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넓어지지는 않는데 챙의 길이가 약간 더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지막 단에는 짧은뜨기 2단을 더 떠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주름지지 않고 이렇게 살짝 퍼지는 이런 버킷헤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끝단에 들어가는 짧은뜨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요. 빼뜨기를 한 번만 하면 되겠죠. 모든 코마다 바로 이 빼뜨기 했던 그 자리부터
짧은뜨기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빼뜨기 여러 번 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되죠. 네, 여기 기둥코 있는 데다가 빼뜨기를 했고요.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코 하나, 사슬 하나 세워주셔야 되고, 요거는 코수에 포함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방금 전에 빼뜨기 했던 바로 그 자리, 그죠? 그 전단에 기둥코 있는 데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게 짧은뜨기 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는요. 요 코잖아요. 요 코의 머리는 그 옆에 있는 코가 기둥코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코 머리가 이런 식으로 좀 벌어져 있죠. 근데 요거를 두 가닥을 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요게 두 번째 코예요. 네. 여기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는 이제 구멍이 잘 보이죠, 코가. 그래서 첫 코와 두 번째 코만 좀 주의해서 잘 봐주시면 세 번째 거부터는 잘 보이실 거고요. 요 사슬 했던 자리는요, 그냥 코 가르지 않고 큰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는데요. 끝단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탄탄한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떠봅니다. 한 단을 다 뜨면 이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야 되죠. 여기 그 전단의 기둥코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이 부분만 보면은요. 빼뜨기, 기둥코 얘가 첫 코인데 요게 모양만 보고 구별이 아직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럴 때는요. 여기 윗부분만 보지 마시고 밑에도 같이 연결해서 이 코들의 이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 전단에 기둥코가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짧은뜨기, 그 코의 머리 여기에요. 그 옆에 좀 애매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좀 방향이, 코의 방향이 다르죠? 코 머리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기둥코는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 V자 모양. 얘는 기둥코예요. 그래서 코가 아닙니다. 짧은뜨기의 머리는 이거죠. 여기에다 넣어서 걸어서 다 빼기. 이렇게 해주시고 또 기둥코 세우고 한 단을 더 뜹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셔도 뭐 괜찮아요. 네, 그 챙의 길이나 이 모양을 좀 보시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한 단을 더 떴거든요. 근데 이때 기둥코 세우고 들어갈 자리는 방금 전에 빼뜨기 할 때 넣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여기가 약간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자리가 좀 좁아져 있을 수 있죠. 근데 언뜻 보기에 그냥 이게 잘 보이니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첫 코 자리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코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모자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가방이나 파우치를 뜨면서 코수가 좀 정확해야 될 때, 옆선이 깔끔하게 올라가야 될 때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제 뭔가 조금씩 잘못되면은 선이 예쁘지 않게 나오죠. 그리고 코수가 모자라거나 남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뜨기의 첫 코는요. 방금 전에 빼뜨기 했던 바로 그 자리부터 들어가 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마지막 단의 첫 코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부터는 이제 모양 찾기가 이제 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단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떴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옆에요. 약간 이렇게 한 코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전단의 빼뜨기 코죠. 마지막 코는 그 전단의 마지막 코가 여기에 있었죠. 큰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감싸서 뜬 요 마지막 코가 있는데요. 이 코의 머리는 약간 오른쪽으로 바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왼손으로 하시면 약간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방금 전에 이렇게 뜬 거죠. 이 코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다 뜬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도 떠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그 전단에 빼뜨기 했던 거라서 코가 아닙니다. 그 위에 V, 조그만한 V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코는 기둥코고요. 그래서 얘도 코가 아니죠. 그래서 요게 이번 단의 첫 코였어요. 네. 물론 이제 단마다 핀으로 표시를 하면서 좀 뜨면은 구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핀을 계속
언제나 핀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핀이 없어도 모양을 보고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떴고요. 이거를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바늘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 한 10cm 정도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실을 남기고 자릅니다. 그리고요, 빼뜨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을 이렇게 다 뺍니다. 그러면 일단은 풀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빼뜨기하고 매듭을 지으면 그 자리가 약간 그래도 티가 나기 때문에요. 제일 끝에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죠. 돗바늘에 이렇게 끼워서요. 이 코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이 첫 코의 머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 첫 코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바늘이요. 바늘 넣은 방향 보세요.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나와서요. 요 실자락이 나와 있는 구멍. 요게 이제 마지막 코예요. 그죠? 마지막 코에서 요 실자락이 이렇게 나와서 첫 코로 지금 통과해서 나왔죠. 네, 그래서 요 마지막 코의 가운데 바깥쪽 한 가닥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넣으면요. 그러면 좀 꼬여요. 그래서 요 같은 자리, 나온 구멍이랑 같은 자리로 다시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코의 바깥쪽 한 가닥에만 바늘 넣은 모양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바늘은 계속 이렇게 넣는데 첫 코에는 두 가닥 다 걸리게 넣었고요. 마지막 코에는 한 가닥만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코 머리의 모양이 네.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어디가 마지막 코인지 어디가 이음새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매듭 짓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가 특히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떴을 때 예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실은요, 뒤에서 묶어주지 않아도요, 실 정리만 좀 꼼꼼하게 잘 해주셔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 사이 틈새로 쭉 넣어서요, 한 4cm 정도 네, 실끝을 좀 숨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남는 실은 바짝 자르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네, 패키지에는 이렇게 라벨이 한 장씩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단에 시접을요 2mm 정도로만 너무 넓지 않게요. 살짝 이렇게 접으시고요. 챙의 아래쪽에 이렇게 대고 마지막에 짧은뜨기 2단 뜬 거 있죠? 그 부분을 좀 감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막 꼼꼼하게 여러 번 꿰매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양쪽 옆에 한 번 또 이렇게 실을 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찝어주시고 그러니까 앞에 먼저 모양을 좀 예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넘겨서 네, 끝에 이렇게 약간 여유분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끝단에 약간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벨 접힌 부분을 끝단에다가 너무 바짝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살짝 여유분을 주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 먼저 예쁘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넘겨서 요거를 그 위치 그대로 놓고요. 끝에 시접을 살짝 2mm 정도 네, 이렇게 접어서 네, 안쪽에서도 양쪽에 한 번, 두 번, 딱 2번씩 해서 4군데만 고정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뜨개 편물에다가 바느질로 뭐 라벨이나 단추 같은 거 달 때 약간 매듭 짓는 방법이라든지, 다 하고 이제 끝에 실 끝 처리라든지 이런 게 또 천에다 할 때랑은 약간 또 다를 수 있죠. 네, 그런 이제 자세한 방법이 좀 궁금하신 분은요, 니들코트지 채널에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손뜨개 소품의 단추 달기라는 영상을 보시면 좀 기초적인 부분을 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세탁하실 때는요, 울 샴푸 약간 살짝만 하시고, 손 세탁으로 이렇게 물빨래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말릴 때는, 수건에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꽉 이렇게 눌러서 물기를 짜주시고요. 이렇게 비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펼쳐서 제가 요거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손 세탁을 한번 한 거거든요. 근데 세탁한 후에도 뭐 이렇게 빳빳함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근데 세탁하기 전보다는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요, 약간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빨래랑 같이 막 이렇게 돌려서 섬유유연제까지 사용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챙이 좀 더 처지면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물 샴푸 조금만 해서 이제 손 세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말릴 때 저는 이 속에요. 수건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비닐이 많아서 네, 실 포장했던 그 비닐을 단단하게 이렇게 동글게 말아서 안을 꽉 이렇게 동그랗게 채웠어요. 채워서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햇빛 잘 드는 곳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처음처럼 이렇게 모양을 또 예쁘게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다림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시면서 예쁘게 또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